예, 섹션 5번째. 비수치적 연산 및 수치적 연산이죠. 비수치적과 수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add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1, 0, 1, 0, 1 더하기 0, 0, 0, 1을 해주면 넘어가죠? 캐리가 발생해죠, 캐리가. 그래서 여기는 또 0이 되죠? 하나 올라가니까 1 되고 0, 1이 되잖아. 캐리가 발생이 되면서 실제로 값이 계산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수학적인 연산이 가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수치적 연산은 1, 0, 1, 1을 not 해주면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뒤집는 거죠. and라는 것은 1, 0, 1, 1, 0, 1, 1이다. and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 1이면 1, 1, 0, 0. 하나라도 1이 있으면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 되고 둘 다 2하면 1이 되는 이런 연산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비트 하나를 딱 비교해서 따져주는 것이 비수치적인 연산입니다.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죠. 플러스,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시프트. 산술은 수치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십진 연산도 연산의 개념이죠.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비수치적인 연산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잘 나오죠. 항에 따른 부분입니다.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이게 뭐 연산자 아닙니까? 항이 두 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nd, 오와 and라는 건 어떤 거야? 1, 0, 1, 0 해서 이거 하나 갖고 연산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항이 필요한 것이죠. and와 exclusive와 add, sub, mul, 그 다음에 divide 다 두 개가 필요하지만 단항이라는 것은 shift 하라는 거예요. 눌리 shift 이동해라. 1, 0, 1, 0를 이동해라. 그러면 이동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의 항만 필요하면 돼요. 산시프트, 로테이트, 컴플리먼트, 보스를 취해라, 낫이다. 이거는 이제 세세하게 뒷부분에 나오니까 요 부분이 다 뭐다? 단항이라는 거죠. 단항. 이항 연산, 당연히 덧셈, 오와 이거만 잘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연산자의 우선순위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3 더하기 4 곱하기 3이면 얼마예요? 어떤 거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연산하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로를 먼저 이쪽을 쳐야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빼기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특히 곱하기 나누기가 얘보다 더 높죠. 그 다음에 이거 관계연산자하고 그 다음에 not and 우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냐 낮냐 같은 순위가 뭐냐 이런 형태로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연산순위하고 특히 항에 따른 구분 있죠. 단항과 이항을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수치적 연산의 AND 연산, 마스킹이라고 하죠. 보통 마스킹. 그러니까 특정한 비트를 지워버리고 싶을 때 쓰는 거죠. 10, 10, 110 이렇게 따르면 내가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초기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AND 하고요. 지우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 0으로 써버리면 돼요. 나머지는 1 쓰고 지우고 싶은 부분은 0, 0, 0, 0, 그 다음에 1, 2를 0, 1, 2를 하면 AND 연산을 하면 이건 1이죠. 이건 0이죠. 이건 뭐야? 그냥 0이 떨어지죠. 0, 0, 0, 0.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0,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기고 내가 특정한 부분을 모두 클리어하고 싶을 때 0, 0으로 세팅하면 바로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내가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특정한 비트를 모두 원상태, 클리어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쓰는 게 바로 마스크 비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정 비트의 문자를 삭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 삭제한다는 건 0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110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클리어하고 싶어요. 이걸 리드로 유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엔드 마스킹을 하는데 0, 0, 0, 0, 1, 1, 1, 1 해주면 얘는 그대로 0, 0, 0이 되고 여기는 0, 1 그대의 원래의 값을 갖게 되죠. 이걸 엔드 연산, 특히 마스킹 동작이라고 합니다. 오와 엔드는 반대로 삽입하는 거죠. 자, 여기 값이 존재해요. 자, 요 값에 0 있는 부분을 일로 채팅하고 싶어요. 다시 원상태로. 그럼 반대로 써주는 거죠. 자, 1, 0, 이런 걸로 합시다.
1, 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요거를 내가 1이면 1로, 0은 0, 1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0으로 쓰고 내가 다 1로 만들고 싶은 거는 뭘로 만든다? 0으로 써준다. 1로 써준다. 이걸 OR을 해주면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그대로 유지되죠. OR니까. 그런데 마스킹, OR 연산한 거는 이놈은 너 1로 바꿔. 1로 바꿔. 1로 바꿔. 1로 바꿔.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다 1로 세팅시키는 문자를 사입하거나 결합할 때 쓰는 게 바로 select set이다. 그러니까 선택한 놈을 1로 세팅하겠다는 겁니다. 1이면 1로, 0이어도 1로. set한다는 것은 1로 세팅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OR 연산이고요. 비수척의 연산 중에 express와 compare라는 거죠. 자, 이거랑 이거랑 반전시키고자 하는 거죠. 비교시, 검출시, 그 다음에 특정을 반전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XOR이라는 건 뭐예요?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에 해당되는 부분의 비트를 반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1로 세팅시키면 반전이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1, 1, 1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반전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XOR을 해서 뭘로 다 0으로 써주고 반전시키고 싶은 곳에 111 0을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다르니까 뭐야? 다르니까 1, 다르니까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이거 어때요? 이것도 다르니까 같으니까 1. 그대로 나오죠, 이 값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원래 값과 다르게 나타나죠? 이렇게 반전시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비교도 가능한 거죠. 비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비교라는 것은 1, 1, 1, 1, 1 해서 XOR를 하게 되면 이거랑 이 비트랑 이 비트랑 같으면 뭐가 나와요? 같으면 0이죠. 1이죠. 0이죠. 1이죠. 같은 거는 0 값이 나오니까 0비트가 나온 것들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비교 연산도 사용한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을 보시면 논리 시프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특정 비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 시프트 해라 하는 거죠.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라 그러면 얘가 1, 0, 1, 1, 0, 1, 1이면 1로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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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동이 돼서 얘는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패딩 됩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건 무조건 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동하는 거죠. 이런 파이프 간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트 값들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비트죠. 이걸 이동해라 그러면 얘는 이동, 그 다음 비트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1로 이동하고 1로 이동하고 1로 이동하고 비트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들어오는 패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0이 들어오는 거.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걸 논리 시프트라고 합니다. 0이 패딩된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로테이트라는 건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 비트가 있어요. 이렇게 8개의 비트 파이프가 있는데 내가 시프트 오른쪽으로 해라 그러면 여기 잘려나가는 이 비트가 그 다음 상위 비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동이 되잖아. 이렇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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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동되고, 이동되고, 여기는 뭐야?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이 나간 걸 삥 돌아서 다시 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다. 로테이트. 그러니까 맨 하이 비트가 LSB죠. 가장 하이 비트가 맨 상위 비트로 이동이 되는 형태를 패딩이다. 아니죠. 로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 연산은 당연히 아시죠? 이 컴플레먼트 1의 보스나 2의 보스 연산하는 과정이죠. 모두 뒤집어라. 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2의 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컴플리먼트. 이것이 우리가 보수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기가 다 존재하겠죠. 이런 부분까지가 이제 비수치적인 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고요.
예, 수치적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부호와 절대치가 있겠고, 1의 보수, 2의 보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음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산하는 건 부호와 절대치하고 와로서 상관이 없고 화로서 상관이 없습니다. 1의 보수를 어떻게 연산하는지, 2의 보수는 어떻게 연산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호와 절대치 연산은 예를 들어서 7 빼기 6을 계산한다고 합시다. 7 빼기 6. 그럼 7은 어떻게 되죠? 0, 0, 0, 0, 1, 1, 0, 1, 1, 1. 이거죠?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은 1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0, 0, 0, 0, 1, 1, 0가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6이잖아요. 맞습니까?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바로 빼주잖아요. 그죠? 이건 뺄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면 여기는 1이 나오고 여기 0, 0, 0, 0, 0, 0. 이건 부호니까 고려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7 빼기 6이라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덧셈기와 뺄셈기, 즉 가산기와 감산기가 모두 필요해요. 감산기가 필요하다는 게 큰 단점이죠. 기계가 더 필요하다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도한 거잖아요. 이 부호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만 빼기를 해주면 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가산기와 감산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1의 보수 방법은 어떠냐? 7 빼기 6이다. 그럼 7은 어떻게 될까? 지금 1의 보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7은 0, 0, 0, 0, 0, 1, 1, 1. 그 다음에 6을, 이건 7 플러스 마이너스 6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6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1의 보수는 0, 0, 0, 0, 일단은 6을 표현하라 그랬죠. 뒤집으라 그랬지. 1, 1, 1, 1, 1, 0, 0, 1. 맞습니까? 그래서 1, 1, 1, 1, 1, 0, 0, 1. 그래서 얘는 뭘 해준다? 덧셈을 합니다. 얘는 뭐만 있으면 돼? 1의 보수는 뭐만 있으면 돼? 가상기를 제거한 겁니다. 아니, 감상기를 제거한 거예요. 즉 1의 보수나 2의 보수는 감상기를 쓰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덧셈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앞에서 배웠던 부호 절대치는 7 빼기 6이에요. 플러스가 있으면 플러스. 그죠? 자, 그러면 감상기가 필요한 거지만 이거는 가산기만 갖고 풀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보수를 쓰는 이유가 보수 개념을 쓰는 건 바로 이 감상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6이고 이게 얼마야? 7이란 말이야. 도해버리니까 어떤 값이 나옵니까? 여기는 제로 하나 올라가죠? 제로 하나 올라가죠? 제로 하나 올라가죠? 제로 하나 올라가죠?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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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캐리 하나가 발생이 되죠. 캐리가 발생이 되면 1의 보수는 이 값을 끝에다가 한번 다시 투하합니다. 그래서 0, 0, 0, 0, 0, 0, 0, 1이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호 절대치는 이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감상기, 가상기를 다 썼다. 플러스 덧셈하는 기기 회로, 뺄셈하는 기기 회로가 있기 때문에 7, 6을 뺀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7 표현하고 6을 표현한다면 뺄셈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덧셈기를 7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덧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학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부호 절대치라고 하면 1의 보수는 가상기, 감상기를 쓰지 않고 가상기만 갖고 쓰게 돼 덧셈기만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7이고 마이너스 6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모두 0이 나왔네? 캐리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그거는 더해줘야 됩니다. 1을. 아시겠습니까? 1을 더해주지 않는 건 뭐가 될까요?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보수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는 거고. 자, 7이라는 것은 0, 0, 0, 0, 0, 0, 0, 1, 1, 1이에요. 마이너스 6을 2의 보수로 표현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1의 보수로 표현해서 하나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의 보수는 6은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0 1 1 0이죠. 1의 보수로 바꾸면 1 1 1 1 1 0 0 1
하나 더하면 1111 1010잖아요. 이게 바로 1의 보수로 2의 보수죠. 지금 하는 게 2의 보수입니다. 2의 보수는 절대 뭐야? 감산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덧셈을 캐리가 발생할 땐 덧셈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1의 보수는 하죠.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하니까 1111 1010잖아요. 덧셈기만 써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1, 여기는 0 하나 올라가니까 0, 0, 0, 0, 0, 0. 그래서 결과 맞잖아요. 그죠? 1. 그러니까 이건 캐리가 발생해도 무시하고 그냥 그 계산 결과가 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해 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보스는 음수원에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어떻게 된다? 컴퓨터가 인식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죠. 덧셈을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산이 오버되었을 때, 즉 캐리가 발생했을 때. 자, 책의 내용 살펴볼까요? 부호가 같은 경우는 가상기를 가지고 다른 경우는 감상기를 갖고 한다는 거죠. 부호 같다 그러면 3 더하기 4 혹은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7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감상기로 가지고 한다. 3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어떻게 부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감상기를 갖고 쓴다. 3 빼기 7과 같은 의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부호 절대치에 대한 연산이고요. 1의 보수는 100에서 50을 빼는 연산은 감상을 가는 거 아시라 50을 1의 보수로 취한다는 거죠. 100 빼기 50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래서 얘를 1의 보수로 표현할 수 있죠. 1의 보수로 표현해서 덧셈을 하잖아. 덧셈기만 갖고 100을 이진수로 표현하고 마이너스 50을 이진수로 표현해서 덧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값이 캐리가 발생이 되면 그걸 끝에 더해줘서 언산 얻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덧셈기만 있으면 되는 거 맞고 캐리가 발생되면 이를 더해줘야 한다. 2의 보스는 덧셈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과 6을 빼라는 연산이면 감상기로 가져가는 게 6을 2의 보수로 마이너스 취해주는 거죠. 캐리가 발생하면 버리는 거죠. 지금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2의 보수 방법의 특징은 굉장히 인식이 빠르다는 거고 그러나 어렵다. 그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부동 소시점 연산도 봐야 되겠죠? 실수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는 것보다. 일단 뭐든지 이제 0인지를 조사하는 게 가장 첫 번째죠. 0이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문제는 이거죠. 첫 번째, 0.32 곱하기 10의 2승입니다. 16의 2승. 16진수예요. 0.32는. 그 다음 0.29하고 16에 3을 더해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수치가 다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봐요. 0.31 곱하기 10의 2승하고 0.29에 이걸로 안 해도 되지만 10세 3승이면 이건 실제로 얼마예요? 이건 30일이고 이거는 290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바로 연산을 합니까? 이 두 개를 연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수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지수값을 비교한 다음에 가수를 맞춰야 돼. 2든 3이든. 지금 뭘로 맞췄습니까? 3으로 맞췄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 더 땡겨줘야 되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0.032로 바뀌고 여기가 3으로 되면서 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0. 요거하고 요걸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0.032 가수 더하고 0.29 더하니까 2하고 여기 10이니까 16진이 C고 2가 되잖아요. 그리고 16진이 3승. 이 지수가 동일해야지 연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수분 덧셈 한 다음에 정규화 시켜 나간다.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자.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없죠. 그냥 해주면 됩니다. 이거하고 이걸 곱셈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곱셈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뭐야? 지수는 덧셈을 하는 거죠. 우리 2 3승 곱하기 2의 4승은 7승은 2의 3, 7, 20이라는 10이잖아요. 기억납니까? 2의 3 더하기 7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수를 덧셈하고 가수를 곱셈하고 정규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자. 그 다음에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부호를 결정을 하고 부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나눗셈인데 그냥 나눠도 되죠. 0.64 나누기 0.32면 0.2가 나오잖아요. 그냥 2죠,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6하고 16의 제곱이니까 16의 3승 나누기 16의 2는 16의 3 빼기 2니까 16의 1승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16의 1승을 하든가 아니면 PGS 위치를 조정해서 지금처럼 4승 여기 2승으로 교정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거는 저걸로 변하면 0.2에 16의 2승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나눗셈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예, 수치적 연산 중에 세 번째 산술 시프트죠.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니까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논리 시프트라는 것도 있었죠. 앞에서 논리 시프트는 단지 뭐예요? 비트를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자, 이렇게 비트 열이 존재하면 시프트 하라면 0, 1,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이동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이동 한 칸씩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좌측이도 우측 0으로 패딩이 되거든요. 논리 시프트는. 근데 샨술 시프트는 뭐냐면 우리가 부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호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책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플러스 27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0, 0, 0, 0 아니죠. 0, 0, 0, 1, 1, 0, 1, 1이잖아요. 이렇게 8개 비트가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측 시프트 하라는 거죠. 하나 시프트를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요 놈은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일로 들어오죠. 얘는 일로 들어오죠.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단다. 그럼 요게 들어오는 비트는 뭐냐 이거죠. 왜? 부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프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잘려 나가는 거죠. 트랭케이션 되는 겁니다. 잘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프트로 되는 부분은 부호와 절대치나 1의 보수나 2의 보수나 무조건 양수일 때는 무조건 뭐가 들어온다? 다 0으로 패딩되는 거예요. 양수는 플러스잖아요.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비트를 이동하면 수치가 커져요, 작아져요? 실제 값보다 작아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 0이죠. 이게 지금 27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1, 2, 4, 8이잖아요. 얼마? 13이네.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연산은 어떻게 되냐면 1비트 시프트 했잖아. 1비트. 1비트 시프트 하면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그 값에 2의 1비트만큼 이동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1만큼. 다시 말해서 나누기 2의 n비트가 되는 거고 혹은 같은 말이죠.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이렇게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비트 이동했잖아요. 얼마를? 27을 나누기 2의 1비트. 그러니까 얼마야? 13.5잖아요. 5가 잘려 나가는 거죠. 같은 말이죠. 27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은 같은 말이잖아. 2분의 1이니까. 역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만약에 43이라고 할까? 43 하지 말고 42라고 할까요? 42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 2, 4, 8, 16, 32, 64. 48은 얘 하나 필요하죠? 이거 더하면 40 아니네. 이거 더하면 40 이거죠? 이거죠. 40에다 2니까 0, 0, 0, 0잖아. 하나 줘놓죠. 맞죠? 자, 이렇게 생긴 40이라는 값을 이동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술 시프트 이동하라. 그럼 부호 절대치나 1의 보수나 2의 보수나 양수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얘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0이 되죠. 무조건 뭐다? 양수일 땐 0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0이 패딩됩니다. 패딩. 그러면 얼마? 이게 42였잖아요. 해볼까요? 1, 2, 4, 8, 16이죠. 그죠? 얼마? 21이네요. 아, 21이 나왔네. 아까 얘기했죠. 42에다가 곱하기 2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혹은 나누기 2의 1승. 책으로 나왔으니까 책대로 할게요. 그러면 어떤 수가 되든 간에 어떤 수가 즉 42죠. 곱하기가 아니라 42 나누기
2의 n만큼 이동했어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다는 얘기는 1이니까 21이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짝수일 때는 뭐예요? 1이 끝에 0이 없잖아요. 홀수일 때는 이 끝에 항상 1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잘려나가죠. 아까는 얼마야? 27이었을 땐 2로 나누니까 13.5니까 5가 잘려니까 0.5 차가 생기지만 짝수일 때는 5차 안 생기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오른쪽 시프트입니다. 그죠? 근데 음수일 경우는 어떠냐 이거죠. 음수일 때는. 자, 마이너스 27입니다. 27은 어떻게 표현하죠? 1의 부호와 절대치는 1, 0, 0, 0, 아이고. 1, 0, 0, 1, 1, 0, 1, 1이에요. 자, 요게 음수라는 거 아니야. 음수. 요게 27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 하면 얘는 얘를 건들지 않아요. 부호와 절대치는. 그냥 0이 패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1 되고 0 되고 1 되고 1 되고 0 되고 0 되고 0이 패딩이 됩니다. 0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1, 2, 4, 8 역시 13이죠. 근데 부호가 문제였으니까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27 나누기 2에 한 만큼 이동했으니까 1만큼 시프트. 2만큼 시프트, 3만큼 시프트. 그러니까 어떤 값이 x라고 하면 2에 지금 1만큼이에요. n만큼 시프트 하면 그만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7을 2에 1만큼 했으니까 마이너스 13.5지만 결국 0.5가 날아가서 실제 값은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거죠. 0이 패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0.5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와 절대치는 뭐야? 그냥 음수는 건들지 말어. 여기 들어가는 건 다 0이야. 그러나 1의 보수부터는 달라지죠. 1의 보수에서 마이너스 27을 1의 보수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27을 표현하면 0, 0, 0, 1, 1, 0, 1, 1이잖아요. 이걸 1의 보수 표현하면 뒤집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27을 1의 보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동하잖아요. 1, 1, 1, 0, 0, 1, 0, 0잖아. 자, 그러면 얘를 이동합시다. 그걸 거주는 게 여러분 좀 더 편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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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흰색으로 써볼게요.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패딩 값이 얼마냐? 0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체가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1 값을 그냥 부호로 밀고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뒤집으면 어떻게 음수죠? 뒤집으면 1, 0, 1, 0, 0, 0, 0, 0니까 얼마입니까? 1, 2, 4 됐나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다시 요거가 0이군요. 0. 1, 1, 2. 그래서 뒤집으면 1, 0, 1, 1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요? 1, 2, 4, 8이니까 13이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2의 보수는 뭐가 들어온다? 아, 부호와 똑같은 게 들어온다. 2의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의 보수 우측 시프트라고 그러죠. 위 시프트는 양수는 전혀 상관없이 0이 들어와 무조건. 음수는 어떻게 된다? 1의 보수와 2의 보수는 비트와 즉 부호 비트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부호 비트와 동일하게. 부호와 절대치는 그냥 부호는 건들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홀수일 때는 반절 0.5가 잘려 나간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는 좌측 시프트는 어떻게 됩니까? 좌측 시프트는 좀 더 커지는 거죠. 커지는 겁니다. 역시 27을 표현하면 27 플러스 27은 0, 0, 0, 1, 1, 0, 1, 1이 되죠. 27이에요. 이거를 우측 시프트로 좌시프트를 할게요. 좌시프트.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값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얘는 얼마? 0, 얘는 0, 얘는 1, 얘는 1, 얘는 0, 얘는 1, 얘는 1. 무조건 뭐가 패딩이 된다? 0이 된다. 양수일 때는
잘려나가는 거나 들어오는 거나 상관없다. 잘려나가는 건 신경 쓸 거 없고 어떻게 된다?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가요? 1, 2, 4, 8, 16, 32예요. 그러니까 이건 22고 54가 되죠. 아, 54가 돼. 2배가 됐네. 자, 27에다가 곱하기 여기는 뭐야? 2의 n승입니다. 1이니까 얼마가 돼? 54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일 때는 그냥 0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호도 따라가고. 문제는 이제 음수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음수일 때. 책을 보고 설명하죠. 책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정리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해를 했으니까, 쉬프트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요걸 먼저 봐야겠죠? 좌측 산술 쉬프트는 원래 값에다가 이 n승, 좌측이네? 우측으로 가야죠, 먼저. 우측 먼저 검거하고. 우측 쉬프트는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원래 값이 2의 n으로 나누는 거죠. 3비트 이동, 31을 3비트 이동하면 2의 3승이에요. 그래서 8로 니까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홀수가 될 때는 0.5가 잘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한 대로 보시면 자, 부호와 절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13, 27을 우측 20부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빠져나가고 얘 들어오고 얘 들어오고 얘 들어오고 이렇게 10부터 시킨 거죠? 그죠? 고정이 되고 0이 패딩이 된단 말일로. 그러니까 13이 되는 거고 음수일 경우에는 역시 마이너스 13인데 어떻게 돼요? 이거 잘려 나가는 부분이 생긴다. 이것도 잘려 나가는 부분이 생기죠? 1의 보수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1의 보수는 패딩이 되는데 부와 똑같은 게 패딩이 되는군요. 2의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2의 보수도 마찬가지로 패딩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을 설명했고 이제는 좌측 시프트는 커가지는 거죠. 커지는 거. 11을 좌측 2의 3만큼 시프트 했다는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96이 되는 거잖아요. 커지는 값이 아닙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자, 그러면 살펴보면 27을 집어넣는 거는 54에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0이 패딩 되는 거 맞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0이 들어가는 거 맞죠? 고민할 게 없어요. 1의 보스는 0이 들어갑니다. 2의 보스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똑같은데 0이 들어가는 거 이상 없죠? 그런데 1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1이. 1이 패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 비트가 그대로 패딩이 되는 거죠. 1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사실상 1이 패딩된다는 게 개념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로 2의 보수로 어떻게 갑니까? 0으로 패딩이 되죠. 얘는. 0으로 그냥 패딩 돼버려도 충분하다. 마이너스 54를 곱하기 몇만큼 2의 1만큼 패딩했으니까 얼마예요? 이만큼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106,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1, 2 뒤집어야죠. 1이 음수니까. 그래서 128이 나오는 108이 나오는 그런 경우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다시 정리하면 책을 한번 봐보실까요? 정리가 여기 되어 있네요. 다행스럽게 책에 정리해놨죠? 자, 우측 시프트는 양수는 상관없잖아요. 패딩되는 게. 좌측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딩되는 게. 그죠? 그런데 부하 절대치는 어떻게 됩니까? 패딩되는 게 0이고 1의 보스는 어떻게 됩니까? 1이고 2의 보스만이 뭐야? 요게 핵심이죠. 요 부분이 패딩되는 값이 좌측 시프트일 때 어떻게 됩니까? 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 포맷 같죠? 이거랑 이 포맷 같죠? 이거랑 이 포맷 같은데 여기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갖고 여기만 다르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좌측이든 우측이든. 우측일 때는 작아지는 거니까 어떤 임의 x라고 하면 2의 이렇게 썼죠? x 나누기 2의 n만큼 이동하는 거고 좌측 시프트는 x값이라고 할 때 곱하기죠? 2의 n만큼 커지는 거고 그런데 홀수 시프트일 경우에는 잘려나가죠 다 잘려나갑니다. 그렇잖아요. 홀수가 된다는 건 맨 끝자리가 뭐가 된다는 건 잘려나갈 때 1값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요거만 잘 정리해 두시고 시프트가 어떤 의미인지 산수 시프트와 논리 시프트가 어떤 개념인지 그러니까 논리 시프트는 전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 0으로 양쪽 상관없이 다 패딩을 시키는 거고 음수
산수 시프트는 실제로 연산해야 되는 이런 나눗셈과 교수셈에 대한 개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패딩 값이 다르다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